저는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을 지켜준다고 포장된 수많은 보조식품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의 입장에서 이제는 양심을 걸고 그 실체를 말씀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알록달록한 알약을 한 움큼씩 삼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비타민, 칼슘, 오메가3, 심지어는 두뇌에 좋다는 은행잎 추출물까지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TV 광고에서는 혈관이 깨끗해진다, 치매 걱정이 줄어든다는 문구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먹는다니 왠지 안 먹으면 나만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 습관처럼 알약을 삼키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만 명의 환자를 직접 만나본 결과 이런 보조제들이 실제로 도움이 된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7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저는 건강하겠죠? 라며 10여 가지 보조제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결국 원인은 그분이 매일 챙겨 드시던 고용량 보조제 중 일부였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챙긴다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몸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건강은 알약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음식,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이 우리 몸을 지키는 진짜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보조제에 의존할까요? 그것은 상업적 메시지와 우리의 불안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가 직접 밝히는 건강식품의 함정, 절대 피해야 할 보조제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사례와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삼아 말씀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불필요한 보조제를 줄이고 지갑과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건강식품의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친숙한 보조제일 텐데요. 바로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같은 고용량 항산화 보충제입니다.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한다는 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2030년 전만 해도 의학계조차 항산화제의 효과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였지요. 그 결과 시장에는 고용량의 항산화 보충제가 쏟아져 나왔고 광고에서는 마치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비밀 약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 결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장기간 섭취한 집단에서 오히려 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흡연자들에게서 베타카로틴은 폐암 위험을 더 크게 높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몸에 좋을 것 같다고 여겼던 보조제가 실제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저 역시 진료 현장에서 그런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흡연을 하면서도 건강을 챙기겠다며 매일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드시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만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었겠지요. 하지만 몇 년 뒤 그는 폐암 진단을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론 모든 원인이 보조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구와 임상 경험을 종합하면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비타민 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은 세포막을 보호하고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혈액 응고 과정을 방해하여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량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하다 갑작스러운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는 가족들의 탄식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영양소는 부족할 때만
필요한 만큼만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면 알약 형태의 고용량 보충제를 일부러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항산화 효과를 원한다면 알약이 아니라 식탁 위 음식에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근,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아몬드와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같은 음식에는 비타민 E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영양소와 어우러져 균형 있게 작용하기 때문에 과잉 섭취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젊음을 원하신다면 약국이 아니라 식탁을 보십시오. 알약이 아닌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이야말로 진짜 항산화제입니다.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은 바로 칼슘 보충제입니다. 뼈 건강을 지키려면 칼슘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칼슘제를 꼭 챙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약국이나 마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보조제 중 하나가 바로 칼슘제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칼슘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섭취하느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받고 골다공증 초기라는 진단을 들은 한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하루 2번, 무려 2000mg이 넘는 칼슘제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겉으로는 참 부지런하고 의식 있는 선택처럼 보였지만 몇 년 뒤 그분은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관이 단단히 굳어져 있었고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용량 칼슘 보충제는 오히려 혈관의 석회화를 일으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면 남는 칼슘이 뼈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뼈를 지키려다 오히려 심장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칼슘이 모두 해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 속 칼슘은 건강에 유익합니다. 멸치, 두부, 시금치, 유제품에 들어있는 칼슘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이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됩니다. 반면 알약으로 삼키는 칼슘제는 단시간에 혈중 농도를 급격히 높여버려 부작용 위험이 커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칼슘을 보충하려거든 알약 대신 식탁을 먼저 바꾸십시오. 작은 멸치 몇 마리, 두부 반모, 한 잔의 우유가 오히려 뼈와 심장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또한 햇볕과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몸속에서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흡수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여기에 가볍게 걷기나 근력 운동을 더하면 뼈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실제로 약국보다 운동화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칼슘 보충제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우유나 유제품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거나 이미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 음식만으로는 충족이 어려운 경우라면 최소한의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의사의 권고 아래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칼슘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다하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옵니다. 알약에만 의존하는 대신 음식, 햇볕, 운동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강식품의 함정은 은행잎 추출물, 흔히 진코라고 불리는 보조제입니다. 광고에서 이 성분은 늘 이렇게 소개됩니다. 기억력이 좋아진다.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기억력 저하와 치매이기에 이런 문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흔듭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잎 추출물을 챙겨 드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먹으면 치매 안 걸린다던데요? 라며 자신있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사실대로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효과는 과장되었고 위험성은 오히려 간과되고 있다는 점을요. 분명 초기의 작은 연구들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이 기억력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위약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학술지와 신경학회 권고하는 치매 예방을 위해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할 근거는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효능보다도 위험성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에는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가 잘 멎지 않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은행잎을 함께 먹으면 작은 출혈도 멈추지 않고 심각한 뇌출혈이나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한 환자분은 70대 남성이었습니다. 평소 혈압약과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면서 머리가 맑아진다는 말을 듣고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가벼운 낙상으로 머리를 부딪혔는데 출혈이 멎지 않아 결국 큰 뇌출혈로 번졌고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 환자는 단순한 치과 치료 중에도 출혈이 심하게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원인은 바로 매일 복용한 은행잎 보조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억력과 뇌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선택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이미 연구로 검증된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혈류를 개선하고 인지 저하를 늦춥니다. 사회적 교류는 뇌를 자극해 활력을 줍니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처럼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중심의 식단은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매 예방은 알약이 아니라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걷고, 배우고, 대화하고, 잘 먹는 것. 이것이야말로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에 기대는 대신 매일의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네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건강식품의 함정은 바로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헬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지만 요즘은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심지어 노인들까지 근육을 유지하려면 꼭 필요하다는 광고에 이끌려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 일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파우더 형태로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분은 건강 프로그램을 본 뒤 단백질이 곧 건강이라는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2잔씩 마셨습니다. 몇 달 동안은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곧 심한 피로와 구토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과도한 단백질 파우더 섭취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신장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단백질이 들어오면 신장이 과부하에 걸려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이미 신장이 약해진 상태라면 단백질 과다가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파우더 속 첨가물과 오염 가능성입니다. 단백질 보충제에는 단백질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맛을 내기 위한 인공 감미료, 보존제, 때로는 불순물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해외 단백질, 파우더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검출돼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단백질을 안전하게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파우더 대신 자연식 단백질을 식탁에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콩, 살코기 같은 음식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유익한 영양소도 함께 제공합니다. 특히 두부와 콩류는 소화가 잘 되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단백질 파우더 대신 매일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2토막을 식단에 추가하셨습니다. 1년 뒤 검사 결과 근육량은 늘었고 신장 기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알약이나 파우더가 키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식탁 위 자연스러운 음식과 꾸준한 운동이야말로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단백질 파우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신장과 몸을 지키고 싶다면 쉐이크가 아니라 반찬을 선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뤄야 할 건강식품의 함정은 바로 종합영양제 패키지입니다. 요즘은 하루 한 팩이면 모든 영양이 해결된다는 문구와 함께 수십 가지 알약을 한 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제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편리해 보이고 마치 완벽한 건강 비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확인한 결과 이러한 종합 패키지는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복된 성분, 필요 없는 성분, 그리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늘 피곤함을 해소하고 싶다는 이유로 하루 12알이 들어있는 종합 패키지를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원인을 추적해 보니 패키지 속 고용량 비타민과 각종 혼합 성분이 간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병을 만든 셈이라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고혈압과 당뇨약을 복용 중이던 7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챙기겠다며 종합영양제 세트를 추가로 복용했는데 그 안에는 혈액을 묽게 하는 은행잎, 오메가3, 마늘 추출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아 치과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약품과 보조제가 충돌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핵심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한 번에 해결된다는 달콤한 약속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종합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몸이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와 간, 신장, 위장에 부담을 주고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맞춤형 접근입니다.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만 의사의 권고 아래 필요한 성분을 최소한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밀도가 낮은 사람이라면 칼슘과 비타민 D, 채소 섭취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비타민 C, 오래 채식을 한 사람이라면 비타민 B군을 보충하는 식이지요. 그 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한 봉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알약보다 중요한 건 식탁, 햇볕, 운동, 그리고 꾸준한 습관입니다. 결국 종합 영양제 패키지는 편리함이라는 포장 속의 위험을 감춘 상품일 뿐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알약 속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5가지 건강식품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둘째는 칼슘 보충제의 과다 섭취, 셋째는 은행잎 추출물의 허와 실, 넷째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5째는 종합영양제 패키지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으로 드시는 보조제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와 환자들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이 5가지는 건강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몸에 좋다라고 믿었던 것이 알고 보면 병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영양제는 음식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는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균형이 깨지고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즉, 약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오래된 말은 영양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한 움큼의 알약을 꺼내 놓으며 "이제 저는 건강하겠지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저는 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알약 속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광고와 주변 분위기는 늘 "이 약만 먹으면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니까요. 그러나 제 경험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결국 식탁, 운동, 햇볕, 그리고 꾸준한 습관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식탁 위에도 불필요한 알약들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광고를 보고 충동적으로 구입한 보조제가 서랍 속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중 일부는 분명히 여러분의 몸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3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얻은 확신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건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코 알약 한 봉지로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보조제를 줄인다면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건강의 기본은 생활 속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수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첫째, 음식입니다. 영양은 알약이 아닌 식탁에서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록달록한 채소와 과일에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 고르게 들어있고, 멸치와 두부, 생선 같은 식재료는 우리 몸이 필요한 단백질과 칼슘을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매일 접시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고용량, 비타민 보충제보다 훨씬 효과적인 항산화 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약국이 아니라 시장을 먼저 가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특별한 운동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뼈와 근육, 그리고 뇌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꾸준한 걷기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이 낮아지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운동은 최고의 무료 보조제입니다. 셋째, 햇볕입니다. 비타민 D는 몸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양소인데 전제 조건은 햇볕입니다. 하루 1520분 정도 가볍게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실내 생활이 길어 햇볕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햇볕을 건강 습관의 일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교류와 마음 건강입니다. 의학적 데이터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대화하고 웃고 교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친구와 함께 걷고 가족과 식사를 나누는 것이 최고의 예방약이 됩니다. 결국 진실은 명확합니다. 건강은 알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던 해답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는 제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집안 서랍이나 식탁 위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알록달록한 알약들이 줄지어 놓여 있지 않습니까? 남들도 먹으니까, 광고에서 좋다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챙기고 계신 건 아닌지요?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그저 좋은 이야기였다 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가족과 함께 서랍을 열어보시고 어떤 보조제가 정말 필요한지 하나하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와 상의해 꼭 필요한 최소한만 남기십시오. 또 하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가 평생의 경험을 토대로 드리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내가 먹어봤는데 불필요하다고 느낀 보조제는 무엇이었는지, 건강에 도움이 되었던 생활 습관은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게 적어주십시오. 그 경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건강은 결코 알약 속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심코 삼키는 보조제가 몸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5가지 함정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의 남용, 은행잎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과다 섭취, 그리고 종합 영양제 패키지 이들은 모두 좋아 보인다는 포장 뒤의 위험을 감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매일의 식탁 위 신선한 음식, 꾸준한 걷기와 가벼운 운동, 햇볕 아래에서의 짧은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웃음과 대화. 바로 이 평범한 습관들이야말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앞으로도 제가 드리는 양심 어린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선택 속에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진실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